지금 2028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친구들 2학기가 끝났죠. 그럼 6과목 12과목이겠네요. 12과목을 모두 다 1등급 받은 친구는 전국의 1.3%가 안 됩니다. 첫 1학년 1학기 때 다 1등급이 몇 프로였을까요? 1.8%였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린 것 같네요. 메가스터디의 남인걸입니다. 일단 빠르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중3 2학부모님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입시라는 걸 지금 알아야 될 게 있고요. 1년 뒤에 알아야 될 게 있고요. 2년 뒤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입시를 너무 많이 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알아야 될 걸 위주로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2029학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최근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이제 올라온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 대상으로 설명을 할 때 좀 사용했던 PT고 그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중3 이하의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지금 현행 입시 상황에서.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도 우리 아이가 이제 중3이 됐어요. 중3이 됐기 때문에 뭐가 유리하냐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첫 번째 202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올해 8월 달에 발표가 된대요. 다시 얘기하면 올해 고1 친구들의 입시는 8월 달에 주요 사항이 발표된다는 거고요. 여기 지금 적혀 있지 않은데 이 앞에 뭐가 있냐면 올해 4월 달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누구냐? 2022 교육과정. 다시 얘기하면 바뀐 입시의 첫 번째 해당되는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의 입시가 4월 달에 확정돼서 발표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발표가 안 됐다라는 얘기죠. 그럼 또 다시 얘기하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이런 걸 모르고 고등학교를 선택을 했고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4번의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2학년 올라와서 4월 달 돼서야 우리 때 입시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게 대학별로 다 확정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4월 달 되면 중3학 부모님들이 대학들이 이렇게 뽑는 거구나 확정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여기 또 뭐라고 되냐? 8월 달에 현재 고1께 이제 기본사항이 발표된대요. 그럼 실제로 현재 고1 친구들의 주요사항이 또 발표가 되고 나면 뭐가 바뀌었지? 라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만들어집니다. 근데 아마도 바뀐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 바뀐 게 하나도 없을 거냐? 아직 학생들을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고2 친구들의 입시도 4월 달에 지금 확정하는데 모든 대학들이 아직 확정 요강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아직 고2 것도 확정을 못했는데 고1 거를 무언가 개선할 만한 걸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변하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4월달 이후가 되면 대학들이 어떻게 뽑는지가 모두 다 나온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우리 아이를 거기다가 끼워 맞춰보면 됩니다. 끼워 맞춰보면 된다. 그럼 이제 하나씩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입시는 수시 정시라는 게 있어요. 이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냐? 2005학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아마 현재 중학교 1학년 친구들까지는 이 제도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정시가 뭐지? 라고 질문하면 별로 알아둘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능 가지고 뽑는 거예요. 이게 정시인 거고요. 학부모님들이 수시만 알면 돼요. 왜요? 고등학교를 결정한다라는 얘기는 수시로 어느 대학교를 보낼까라는 걸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지? 기준점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거지. 정시로 대학을 보낼 거면 고등학교를 어디 보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작년에도 수능 만점자가 꽤 많이 나왔죠. 저쪽에 세화고등학교도 나왔고요. 광진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나왔고요. 저쪽에 전라남도 광주에서도 나왔고요. 이렇게 전국에서 나왔어요. 고등학교 특징이 있냐라고 질문하면 영재고도 1명, 자사고도 1명, 일반고 3명 이렇게 무언가 나왔던 거예요. 개인의 역량인 겁니다. 학교의 역량이 아닌 거죠. 근데 수시는 어찌 보면 개인의 역량도 되게 중요한데 학교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느냐는 수시로 대학을 어떻게 보낼 거냐에 대한 고민이 매칭이 돼야 되는 거다 라는 게 첫 번째. 그럼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타이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27학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 고3 거가 작년 4월 달에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까지밖에 발표가 안 됐죠. 여기까지 발표가 안 됐는데 2028이 이 표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 아마 달라지는 게 없다. 단 달라지는 게 하나가 뭐냐면 요 정시 비율이 약간 줄 겁니다. 어디에서요? 이 주요 대학이 이 짙은 파란색인데 주요 15개 대학이라고 되어 있죠. 주요 15개 대학 중에서 한양대, 서울대, 동국대는 30%까지 줄일 수 있는 기회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좀 줄 겁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비율이 줄면 이 비율이 어디로 넘어가냐? 수시로 넘어가는 거겠죠. 수시로 넘어가는데 논술은 안 넣을 겁니다. 논술은 왜 안 넣냐? 이건 10% 이상 뽑을 수 없다라는 허들이 존재하거든요. 10% 이상 뽑지 못하는데 8.4인데요? 그럼 올라갈 수 있겠네. 아니요. 서울대가 논술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없기 때문에 8.4인 거고요. 연세대부터 저 밑에 동국대, 숙명여대, 홍대까지는 거의 10%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요 두 개 비율만 살짝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세 개 대학교가 10%까지 정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원이 조금씩 늘어날 수는 있겠다. 뭐가요? 교과나 종합전형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형이 뭔가요? 내신 위주로 선발하는 전형. 아, 그럼 학생부가 더 중요해지는 건가요? 네, 2028부터는 학생부가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여기 종합 전형이 있고요. 비율대로 하고 뒤에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3 이하의 학부모님들은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교과 전형이 뭐냐? 교과는 수치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다. 수치가 뭔데요? 라고 질문하면 기록 경기입니다. 우리가 100m 달리기를 선발할 때 100m 달리기 1등, 2등, 3등을 갈라낼 때 기준이 뭐죠? 숫자가 적은 순서대로가 기준입니다. 쇼트트랙도 마찬가지고요. 스피드 스케이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올림픽 종목이 있는데 이런 올림픽 종목과 유사한 전형이 대학 입시에서는 교과다. 그럼 대학 입시에서 이 수치로 나타내는 게 뭐죠? 내신 등급입니다. 1, 2, 3, 4, 5. 그러면 1등급이라는 게 숫자가 작은 거죠. 그러면 이 1등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좋은 대학교 가는 거고요. 5등급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소위 말해서 학교 레벨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게 교과 전형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 그럼 이렇게 뽑는데 교과 전형은 11.1%래. 살짝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안 뽑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전형에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 특징 하나가 발생을 하겠죠. 어떤 특징이 발생을 하냐? 전국에 있는 28개에 해당되는 외고 아이들은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할까? 지원을 기피하게 됩니다. 강남권에 있는 고등학교는 지원을 할까? 일부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지원을 기피합니다. 자사고?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런 학교들은 지원을 기피하게 됩니다. 왜요? 숫자 가지고 아이들을 선발하니까. 무슨 숫자요? 내신 등급을 가지고 1등급에 가까워야지 합격이 된대요 라는 기준은 누구한테 유리한 거냐? 내신을 1에 가깝게 받기가 쉬운 고등학교가 유리한 거죠. 이걸 제가 과거에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주변 환경이 우리 학교에 담겨져 있는 학생들이 뽀로로에 가까운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신 등급 받기가 쉽다 라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뽀로로가 뭐냐? 요즘은 뽀로로가 의대 가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사회적 파장이 생기긴 했지만 원래 뽀로로의 본질은 노는 게 제일 좋은 아이들입니다. 이런 성향이 많은 고등학교를 가면 실제로 내신 1등급에 더 가까워지겠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내신 1등급은 10%까지 내는데 그러면 300명짜리 고등학교는 30명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요? 고등학교의 내신은 국, 수, 사과, 한국사 최소한 6과목을 서울의 주요 대학교는 필수로 반영하는데 이건 모두 다 독립사건입니다. 독립사건이라는 얘기는 국어를 아무리 잘해도 제일 잘하는 건 1등급. 다시 그럼 전교 1등을 하거나 전교 10% 안에 겨우 턱걸이를 들거나 300명 중에 1등과 30등은 차별하지 않고 1등급입니다. 뭘로요? 교과로 뽑을 때는.
수학도 마찬가지, 영어도 마찬가지, 사회, 과학, 한국사도 마찬가지. 그럼 내신을 잘 받는다라는 얘기는 뭐냐? 6개를 모두 다 1등급을 찍은 친구가 1.0이 되는 거죠. 이게 내신이 제일 좋은 친구인 겁니다. 두 번째 좋은 친구는 누굴까요? 6개 중에 5개는 1등급이고 하나가 2등급인 친구. 이게 두 번째로 좋은 아이입니다. 이거 받기 쉽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입시 처음 시작할 때부터 2년 전부터 이 입시 시작되기 전에 이 내신 받기 진짜 어렵다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이 유튜브에 무언가 입시로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쉽다라고 자꾸 얘기할 때 제가 어렵다. 자기들이 공부해보라고 해라.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왜 어렵냐? 10% 안에 드는 게 쉬워 보이지만 국영수, 사과, 한국사가 독립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1학년 친구들, 2학년 올라온 지금 2028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친구들 2학기가 끝났죠. 그럼 6과목, 12과목이겠네요. 12과목을 모두 다 1등급 받은 친구는 전국의 1.3%가 안 됩니다. 첫 1학년 1학기 때 다 1등급이 몇 프로였을까요? 1.8%였습니다. 6과목 10%, 10%, 10%, 10%, 10% 이렇게 안에 든 친구가 전국의 수험생이 10만 명이라고 하면 1,800명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고2 친구들이 35만 명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 처음에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7,000명이다. 5, 1등급은. 처음에 예비고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7,000명 가까이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두 학기로 합쳐놨더니 몇 명으로 주냐? 5,000명 이하로 줍니다. 2학년 1학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3,000명 이하로 줄 겁니다. 2학년 2학기가 끝나면요? 1,500명 이하로 줍니다. 3학년 1학기까지 끝나면요? 700명 남을 겁니다. 이게 실제로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갈 때 내신 등급이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와, 국영수사과 한국사 6과목이네. 그럼 3학년 1학기까지 30과목일까요? 아니요. 약 42과목 정도가 될 겁니다. 42과목을 모두 다 1등급 받는 건 정말 어렵다. 어디가 더 어렵냐? 명문고등학교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자세하게 하냐? 그럼 교과 전형은 지원을 기피하는 고등학교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어느 고등학교요? 명문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요? 특목고. 그래서 이 전형은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아도 합격하는 인원을 보면 일반고에서 99% 이상이 합격합니다. 이 전형은. 그럼 이 전형은 어떤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지? 일반고를 위한 전형이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중3 이하의 학부모님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가 국영수사과 한국사라는 이런 과목들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마다 1등급 10%를 정말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 라고 하면 우리 아이의 주종목은 교과 전형이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보고 이걸 우리 아이랑 합의 한번 해보고 실제로 고등학교를 어떻게 결정할까를 기본적으로 고민하면 된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일반고가 99% 이상이 합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일반고에서 좋은 일반고를 가면 교과 전형이 유리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수치 가지고 뽑는다고 했어요. 내신이 1.0이면 전국에 700명밖에 안 나온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인지는 여기에 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이 전형은 실제로 우리 아이가 역량으로 1등급을 많이 받으면 유리한 전형이구나. 실제로 내가 고등학교 레벨을 떨어뜨렸을 때 1등급을 다 맞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 아이가 3학년 1학기까지 학교 다니면서 우여곡절이 없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갑자기 아프거나 무언가 갑자기 사춘기가 고1 때 오거나 중2병이 뭐 이렇게 오면 이 전형은 망하겠죠. 근데 우리 아이는 내 주변의 친구들 수준이 떨어지면 우리 아이는 자존감이 더 높아져서 무언가 내신 다 1등급 받을 수 있는데 확신이 들면 전국의 1등이 되는 겁니다. 동점자 700명. 이 전형 11.1%인데 이게 상위 15개 대학교라고 했죠. 상위 15개 대학교면 홍대 이상의 대학교예요. 그럼 여기까지 모집 인원이 몇 명이냐? 홍대 이상의 대학교 정원이 4만 5천 명이거든요. 5천 명 뽑는 거구나. 전국에 의대 정원이 있습니다. 의대 지금 지역 이사제 때문에 620명 늘렸다가 현재 중3 이하가 되면 820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실제로 5, 1등급 맞으면 만약에 지역 의사제로 대학 간다고 하면 그냥 프리패스겠네요? 네, 프리패스입니다. 왜요? 기존의 의대 중에서도
서울대 의대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의대가 3,050명을 뽑고 있는데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약 1,000명쯤 되거든요. 그럼 5, 1등급을 받으면 그냥 아무리 못 가도 의대는 가겠구나. 서울대 의대를 갈지, 연대 의대를 갈지, 가톨릭대 의대를 갈지, 성대 의대를 갈지는 나중에 다른 요소랑 합쳐봐야 되겠지만, 그럼 이거 물론 여기까지 알 필요 없다고 내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요소까지 무언가 가미가 조금 되겠지만 일단 합격할 가능성은 있고 무언가 의대는 무조건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게 교과 전형입니다. 그럼 교과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고등학교 선택할 때 무언가 고민이 조금 더 해결되시겠죠.